예,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421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박변TV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산재에 관련된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흑표범님, 저는 발목 골절로 통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 통원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통원 요양기간 동안에 이제 휴업급여 신청 안 하셨으면은 휴업급여 신청하시면은 예,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상병 자체가 그 근무가 가능한 상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휴업급여가, 왜냐하면 휴업급여라는 게 요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취업을 할 수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게 휴업급여이기 때문에, 근데 발목 골절이라면 뭐 출퇴근하기 힘든 걸로 봐서 대략적으로 예, 휴업급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휴업급여 신청하시면은 예, 휴업급여는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언제 사고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휴업급여 신청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만약에 뭐 올해 2025년 오늘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산재 신청을 하면은 곧바로 승인이 되진 않죠. 뭐 그래서 빨리 돼서 뭐 하여튼 뭐 4월 5일 날 산재 승인이 됐다고 봐요. 4월 5일 날 승인이.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휴업급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안 났던 거죠. 그러면 요 4월 5일 날 승인됐을 때 요때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면은, 요때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은 요 기간 4~9일로부터 승인 날 때까지 휴업급여가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지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승인된 이후는 계속 이제 통원치료 받으시다가 뭐 한 달 정도 경과해서 만 5월 5일 정도 돼서 뭐 그거는 뭐 그 기간은 관계 없어요. 뭐 2달 만에 한번 신청하셔도 되고, 다 통원치료 다 끝나고 신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신청을 하죠. 그럼 요때 갖고 다시 휴업급여를 또 신청을 하세요. 그럼 휴업급여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요 4월 5일 것까지는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럼 4월 6일 거부터 5월 5일 것까지 요때 또 휴업급여가 또 나오고, 요런 식으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원이 3일 이상의 이제 산재는 3일 이상의 이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요때 이제 요양이 산재가 승인이 되는데, 지금 발목 골절로 통원 치료하는 게 산재가 승인만 됐다면은 뭐 승인된 기간이 3일 이상이기만 할 거예요. 전치 몇 주 해갖고 승인될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신청을 하셔갖고 휴업급여 보상 산재보험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휴업님 아직 휴업급여 신청을 안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뭐 지금 뭐 며칠째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근무 가능한 상태다라고 판정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휴업급여가 안 나오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치아장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휴업급여도 나오니까요. 신청하세요. 오백성님,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장애급여 합병증 예방관리라는 게 뭐냐면, 장애 이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뭐 추가적인 뭐 치료가 약
약제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물리치료 이런 게 필요한 경우, 그 일반 요양승인처럼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는 나오진 않지만, 그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동안에는 그 병원에 가셔서 이제 병원 치료 받으시면은 일정 부분 병원비가 이제 산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2023년 1월 1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 신청해서 이제 승인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2023년 11월 25일 날 산재가 종결됐다. 예? 산재가 종결됐다. 그러면 산재가 종결되면 뭐 해야 돼요? 이때 산재 종결되고 이때 장애급여 청구를 하게 되죠. 장애급여 청구를 해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죠. 근데 장애급여 청구를 할 때 장애급여 청구서에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 신청, 예방관리 신청을 같이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아마 장애급여 청구할 때 병원에서 해주셨든지 아니면은 우리 오백성님이 하셨든지 장애급여 청구를 안에 체크하면서 합병증 예방관리 여기도 같이 체크했을 거예요. 근데 체크 안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2급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럼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11월 25일 이후 요때까지는 이제 병원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요 이후 산재 종결돼 갖고 장애급여 받은 이후부터는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경우에 2년간 병원비가 이렇게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병원비에 이제 약값도 포함해서 약값까지 요거 산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 경우에 2년 정도 합병증 예방관리.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일반적인 병원 치료비 말고 있잖아요. 물리치료 하는 거, 요런 것까지도, 물리치료, 요런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2년 정도까지.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이제 2년 종결될 중에 또 한 번 더, 2년 더 이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1회 한해서 2년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갖고, 병원에 병원 의사한테 가셔갖고, 오라고 할 때마다 통원치료,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비용으로 통원치료 받으시는 거, 여기 합병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제가 산재 휴업급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다쳤는데 오늘 휴업급여 받았는데 지금 회사 퇴사를 했는데 만약에 3월 10일 날에 퇴사한 회사에서 일한 돈을 준다는데 산재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하셨는데 급여하고 휴업급여랑 중복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당수급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2월 17일 날 다치셨죠? 예? 그 다음에 오늘 3월 5일인데 휴업급여 받으셨어요? 그럼 요양이 종결된 건가요? 3월을 요양 종결됐는데 2월 17일 날 휴업급여 받으셔갖고 만약에 3월 10일에 퇴사하면서 급여를 주는데 3월 10일에 퇴사하면서 2월치 급여 2월분 급여를 전액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월 17일부터 3월 며칠까지예요? 31일까지 2월 28일까지 그죠? 2월 28일까지의 휴업급여도 받으셨고, 예.
저기 뭐예요? 그 급여도 받으시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2월분 급여 전부를 받는 3월 10일 날 2월분 급여 전부를 받았다. 그러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휴업급여도 받으신 거고 급여도 받으신 거라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3월 10일 날 급여를 주는데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해서 줬다. 그다음에 그 이후 거는 이제 휴업급여라서 주지 않는다. 아니면은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급여는 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해서 준 거다. 그러면은 중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급여 자체를 2월분 급여를 전액 다 줬다. 그러면은 요 기간, 이 휴업급여를 받은 요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며칠까지 휴업급여를 받으신 건지 모르지만, 예. 2월 17일까지 일한 것만 주는 거요? 예,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예. 그래서 3월 10일에 급여를 주는데 2월 1일부터 2월 이제 16일, 그러니까는 산재 사고 나기 이전 거 급여를 주는 거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예, 근데 그 급여를 주는데 2월 17일 사고 난 날로부터 그 이후 것까지도 다 주는 거다. 그러면은 중복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2월 17일 것까지만 일한 거, 그 이전에 일한 것까지만 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예,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김법국님, 장애 판정된 후에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갈 때 어떤 서류 가져가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하실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그 안내 말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후유장애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요거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노동능력 상실률. 예. 노동력 상실률을 알기 위해서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 중에서도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이라고, 예, 맥브라이드 방식. 그래서 병원 가셔갖고, 맥브라이드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발급받으시고 플러스 보험급여 원부도 보험급여 원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만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장애 등급 나온 이후에 장애급여까지 얼마 받았는지 딱 나오는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이어야 되니까 장애 판정된 후에 장애급여 받으신 후에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 영수증.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거 하지 마시고요. 이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으러 가셨을 때 병원비 영수증 말고 병원비 그 내역서 있어요. 병원비 내역서 이렇게 한 장짜리 몇 장짜리로 해갖고 이렇게 그동안에 얼마 쭉 해서 했다 그 병원비 이제 내역서 있어요. 그 언제 쓰냐면은 실비보험 있죠. 실비보험 할 때 필요한 병원비 내역서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병원비 영수증 개별적으로 모아놓은 거, 어디 있는지 막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 가셔갖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급여 병원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비급여 병원비를 쓴 게 거의 없다. 그러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비급여 병원비 쓰신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병원비 영수증까지, 일단은 요 세 가지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본인이, 회사, 그러니까 일반 일용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월급을 받으시던 회사를
회사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플러스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관련된 이게 뭐라 그러죠? 근로소득 관련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니고 뭐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거 과세증명 근로소득 과세증명원. 예. 근로소득 과세증명원. 이게 맞죠? 예. 이게 지방 이제 세무서 가서 발급받으시고 요거는 이제 3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인데 일단은 모르시겠다 하면은 최소 1번, 2번.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 보험급여 지급하기는 요것만 일단 가져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요건 왜냐면은 거기서 상담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요게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왜냐면은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증명원이 근로소득으로 월급으로 한 250만 원은 받으셨던 분이다. 그럼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후유장애 진단서랑 보험급여 지급하기는 요 두 개만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가 됐네요, 벌써. 오늘, 오랜만에 했으면 좀 오늘 기대를 하고 질문들,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들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질문이 많이 없었는데요. 김 선생님 32살인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장애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적 장애로서 연구장애가 남는다는 판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장애 등급이 이제 몇 등급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